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세큘러 세계에서 왔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폴란드계 유대인 에스페란토 박사가 선포한 에스페란토어, 이것이 보편 세계입니까? 헝가리계 유대인 조지 소로스가 선포한 The Open Society, 열린 사회, 이것이 보편입니까?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활기가 있고 포괄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오픈 소사이어티는 푸틴을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상징 깃발을 내걸었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오픈 소사이어티가 이런 소사이어티입니까? 고아가 된 자유, 고아가 된 평화, 고아가 된 평등, 이런 것입니까?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처음에 털어놔 버렸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어요. 차별금지법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 말이 100%라고 그랬어요. 확신한다. 난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확실히 100% 긍정한다. 여성,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 기타 소수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등법이라고 부릅니다. 평등법. 여러분, 평등하는 것은 미국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입니까? 평등하는 것이 미국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아젠다죠. 지금 한국 좌익들이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좌익들도 그렇고, 미국은 원래 좌익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리버럴리스트가 있었을 뿐인데 지금 미국도 심각하게 작용화된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가 막히게 평등주의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어떻게 평등주의라는 것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미국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해석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미국 헌법 14조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헌법 14조에 평등 보호 조항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equal protection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이 제공하는 자유와 인권을 골고루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 헌법 14조의 이퀄 프로텍션 평등 보호를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하고 섞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좌익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죠. 구공산권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갖고 들어온 평등보호권 개념을 한국의 구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극히 제한적이고 작고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극우적이라고 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PC주의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만 옳은 PC주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생긴 이상한 일이죠. 지금 한국 좌익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가치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구 또는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념도 받아들이고 해서 짬뽕을 만들어서 이상한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리는 세계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1948년 헌법에 들어있는 불가침의 권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권리, 고아의 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부 인권이라고 선언한 이 진정한 권리,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진정한 평화가 지금 후레자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없는 후레자식이 됐어요. 이 고아가 된 자유가 보편이에요. 지금 취임사를 쓰신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을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장애인도 보호해야 되고 노인도 약자도 다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될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하는 것이야말로 차별 금지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구별금지법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친북, 종북, 그리고 부정선거를 일삼는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 같이 못 살았고 다 같이 잘 살게 됐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부자였던 홍석현이 지금도 너무나 심하게 차이나게 부자인 홍석현이 감히 양극화 얘기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다 같이 가난했는데 다 같이 먹고 살게 된 나라입니다. 문제는 양극화가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에도 자유가 선포되고 인권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로 거짓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거짓말입니다. 자유가 보편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유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말하지 않죠. 북한의 자유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죠.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잘못이죠. 이 21세기에 지금 소득이 3만이 넘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어떻게 빠른 성장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더 빠른 성장을 하면 소위 양극화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다수가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정신병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더 먹겠다, 더 벌겠다 라고 해봤자 한국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발연대의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취임사를 쓴 사람이 심각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지금 윤석열 취임사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산주의자들과는 선을 긋겠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의 아젠다를 전면화하겠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단 공산주의자들과는 선을 긋겠다. 글로벌리스트들이 말하는 보편주의를 보편주의라고 믿는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저는 이 취임사에서 이 세 가지 명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자유의 출처는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은 하늘에서 오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취임사에 지속 가능한 평화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고요. 그것이 바로 팍스 코리아나입니다. 그 팍스 코리아나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 공정, 연대, 고아가 아닙니다. 출처가 다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선포했던 그런 가치고요. 바울의 선포의 결과로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도달해 있는 새로운 사명, Great Commission입니다. Unalienable Right, 천부 인권을 향한 Great Commission, 그것이 북한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취임사는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른 도약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서 실패한 것을 20년 이상 경험했습니다. 무슨 대화의 문을 엽니까? 수령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령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의 문을 엽니까? 김정은이라는 수령한테 제가 한번 대화 한번 해볼까요? 똑똑똑 김정은 씨, 핵 아니면 자기를 못 지킵니까? 이제 핵으로도 못 지킬걸요? 당신 하나가 죽으면 2천만이 사니까 2천만을 위해서 이제 당신 가족들은 이 땅을 떠나시죠? 이 대학 말고는 할 대화가 없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싸늘하게 분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공산주의자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룹과 달라진 게 안 보입니다. 그들과 손잡았던
홍석현류의 글로벌리스트들과 아젠다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반공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더 세큘라, 세속적인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천부 인권이 자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천부 인권을 거부하는 그룹들이 결국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해서 부정선거까지 저지르고 있는데, 이 취임사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세계 지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도저히 수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천부 인권 세력,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권력 세력, 저희와 같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종교가 기독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부 인권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부정선거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수사 안 하고 버텨보세요. 이게 무슨 반지성주의예요? 저는 이 취임사에서 굉장히 불쾌한 것을 느낍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반지성주의자지만 우리같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반지성주의로 보고 있다는 그 혐의를 느낍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입니다. 흑인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약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해커의 지문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해커의 지문은 많이 찍지 않았어요. 3,000건 정도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제가 3,000건 찍고 다시 펴내지 않고 있어요. 곧 펴낼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해커의 지문에는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한 챕터를 제가 빼고 있지만 이번에 삽입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해커의 지문을 제대로 정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해커의 지문을 재작년 5월에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배추잎 투표지 같은 것이 나올 것을 미리 다 얘기했던 겁니다. 중국 공산당 어떤 사람도 저에게 문제제기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어요. VON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로이킴에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해커의 지문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데이터에 이상한 알고리즘을 넣어놨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찾아냈고 정확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 찾아오세요. 해설해 드릴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지성주의예요? 가장 정교한 지성주의인데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짓말을 다 읽어냈어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기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취지를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아주 불쾌한 음모,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마라. 저만 그 메시지를 찾아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인권과 연대, 공정을 추구하신다면 코 묻은 권력을 돌려주세요. 왜 당신들이 보편적 가치의 주인입니까? 보편적 가치, 보편적 자유라는 것은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가침의 권리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배후에 있는 세력은 정확하게 글로벌리스트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숨어 다니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더 세큘러? 당신들이 세큘러 세속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당신들이 승리를 하면 좋아요.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하지 마시고요. 설득하세요, 선거로.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로 이승만도 한 표, 김대중도 한 표입니까? 이승만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승만도 기독교고 여운형도 기독교였죠.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목이 킹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북한 인민군에서 심리전을 했던 엄창록 얘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던데 거기서 온갖 게벨스 같은 선전선동 기술을 통해서 김대중을 국회의원 만든 스토리를 썼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씨는 엄청나게 고고하고 멋진 리더로 표현돼 있고 그 김대중을 국회의원 만든 엄창록 씨는 서창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아주 악한 선전선동가로 나오더라고요. 악한 선전선동가가 만들어준, 게벨스가 만들어준 리더는 히틀러 아닌가요?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죠. 왜 여운형은 기독교를 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 편이 됩니까? 평등사정을 수용해서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교육과 계몽운동을 했는데 왜 결국은 좌익이 됩니까? 기독교 이상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마르크스가 아니죠. 모택동이 아니죠. 김일성이 아니죠. 물론 이승만도 아니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생각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후에 팍스 코리아나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못지않게 그랜드 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헌법을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폐기 처분하자. 진정한 보편은 돈에 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 다시 성장을 하자.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비전에 동의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지난 20년 싸워왔는데, 저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부정하는, 진정한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가짜 보편주의자들과 싸우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권리가, 공정이, 공의가 모두 고아가 되어버린 이 씁쓸한 시대에 진정한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얘기를 전달하는데 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종교인인가요? 전 정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좌익들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좌익들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악한 것은 이혼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람들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7천만 원 종부세, 부부가 갈랐으면 500만 원. 국가가 이혼을 강요하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혼인신고를 못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정책을 어떻게 함부로 만들어요? 지금 좌익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신다면 가족을 지키십시오. 지금 한국의 많은 정책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그 천장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들고 건국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나라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그 힘으로 통일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국회 속기록 1호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에 얽혀서 가장 문제적인 그림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윤호중의 등장. 사람들이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가장 주범이라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윤호중이라는 이름을 주목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 한 장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범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년 내내 주범이 윤호중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은 윤호중입니다. 수사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아서 먼저 가신 줄을 따라가니까 저는 용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엄성을 갖고 있고 불가침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 부정선거가 아닌 보통선거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윤호중 유의 범죄인들을 대한민국이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뒤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윤석열 목을 죄면서 그 부정선거 수사를 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한국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제가 바라는 내용입니다.